말씀드린 것처럼 2부는 중증검찰센터 법률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 지금 가장 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의 태도, 그 이후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박준 변호사와 함께 꾸준히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한겨레 정치팀의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김정환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가지고요.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부른 특별 게스트입니다. 예. 이분은 별명이 너무 많은데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하는 게 어때요? 아니 심혈을 기울여서 부르신 것보다도 이 시간에 부를 수 있는 한가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농담이고요. 예, 뉴스타이브 처음 나오셔가지고 처음 나왔습니다. 네. 자, 약간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메이크업도 잘 돼 있네요. 아니 이렇게 방송 잘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려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다른 방송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자주 뵙는 분들이라 사석에서는 좀 막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방송에서는 이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갑다는 댓글들 많이 올라옵니다. 예.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시냐에 따라서 어느 방송을 보고 있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다 있어요. 여리여리부터 시작해서 양까무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고. 중증검찰센터 이제 법률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일단은 특검 수사 내용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2차 소환에도 불응한 윤석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대로 계속 둬야 되느냐? 지금 이제 2차 소환 불응은 김건희 특검만 2차 소환 그렇죠. 불응인 겁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기소를 했고요. 김건희 특검에는 변호인 선임서라든가 의견서도 따로 안 내고 그냥 무작정 안 나온 거예요. 적어도 이런 말 한다는 거 자체가 구차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검사여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요. 최소한의 법질서에 대한 존중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법 천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검도 이제 결국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기소를 하는데 법률적으로 좀 미비하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이제 사실 사건이 좀 달라요. 다르죠. 예. 네, 그리고 아직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의 혐의가 다 확인된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란 특검에서는 사실은 더 이상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고 기소도 해버렸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새롭게 이제 체포영장을 낸다면 인치를 하려고 지금 내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특검들이 동시다발로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의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최혜병 특검을 좀 볼 텐데 소위 말하는 이제 VIP 경로설이 있었던 건 7월 31일 회의에 참석했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 중에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사람이 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입니다. 소환이 됐고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보도 나오는 내용 보니까 경로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 또한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처럼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왜 바꿨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고 지금 그날 국가안보실 회의에 들어갔던 게 7명인데 네 번째입니다. 지금은요. 과반 넘었네요. 그 공범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순서 정해가지고 털어놓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3명 정도면요. 사실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해도 경로는 입증이 됐다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조차도.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강압을 당했을 리도 없고 회유를 당했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경로는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통해서 윤석열이 사용했던 전화까지 다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800에 7070까지. 이 상황에서 아직도 부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속영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피하고 싶었겠죠. 근데 조사를 이제 꽤 많이 받았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이 국가안보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게 다 했으니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좀 다른 의미의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될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 먼저 가서 조사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불고 와요. 세세하게 불고 옵니다. 너는 왜 그런데 왜 딴소리 했냐 국회 와서? 그럼 하나하나씩
거짓말하고 참하고 섞어서 했을 거예요. 예. 조태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 거짓말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서 뭐 제가 조사를 해보면 하나씩 붑니다. 또 그게 또 합쳐지면 또 다른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김태효 이런 사람들 가서 했던 얘기들 또 이 조태용이 갔다 얘기들 또 다른 어떤 증거가 돼서 아마도 윤석열을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특검 입장에서는 두 분 예상을 해봅니다. 법조인들 뭐 말씀 뭐 저보다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일반의 상식이나 아니면 약간의 뭐 일반의 법 지식으로 봤을 때 경로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화를 냈다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했다고 해서 그걸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만 이제 뭐 회수 지시를 명확하게 해서 그게 실제 이제 대통령이 명확한 지시를 해야지 이제 직권남용이 예, 뭐가 예. 될 텐데 다만 이제 그 경로는 이제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입증이 되고 도미노 쓰러지듯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예. 먼저 이제 부는 게 뭐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먼저 불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실제 어떤 죄 혐의 입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게 남아 있죠. 그렇죠. 외압을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행사했느냐. 보면은 예. 대부분 보도가 누가 경로 인정, 말 바꿨다, 뒤집었다 이거 하면 사람들 봐라 이거지. 역시나 이거네. 경로까지 인정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계로 봤을 때 특검 수사는 이제 딱 처음에 이제 문을 뚜껑을 딴 거고 그걸 얼만큼 맛있게 마실지는 이게 좀 잘 노력이 더 필요하죠. 어려운 수사입니다. 보통 사실 맛있게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맛있게 딴다. 예, 맛있게 마신다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마신다 그러셨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폭탄주를 마시는 예, 겁니다. 일부의 테슬라 얘기를 해가지고 말이죠. 카스처럼. 예. 네. 아유, 예. 갈증이 좀 나네요. 근데 그 테슬라가 유명해졌나 봐요. 어제 오랜만에 저녁 자리 갔는데 예.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오자마자 여기도 테슬라로 가실 겁니다. 예. 이게 온 국민들이 알게 됐네요. 지금 이 상황들 중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요 포인트는 외압이잖아요. 네. 외압이 행사되어서 수사 결과 이첩하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었는지 우리가 본 것이고 여기에 더해 박정훈 대령에게 뒤집어 씌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항명 수계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내용 중에 지금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의 수첩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전에 그 박근혜 때도 안종범 수첩 뭐 이렇게 수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지시들이 있었다는 게 한 20쪽 분량 정도 되는 수첩 내용이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진술도 하고 있는 거고 물증도 이렇게 너무 중요해요. 있는 거고. 제가 군 검사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하고 싶은 게 찾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육군 수첩. 국군 수첩, 육군 수첩. 모든 군인은 특히 지휘관이 들고 다니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걸 찾아보면 그 안에 회의 내용이 다 그려지요. 그걸 보면 야, 이런 그려지요. 그려집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정말 깨알같이 그림같이 그린 사람도 있어요. 깨알같이 쫙 하루 그걸 적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안종범 수첩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군인들이에요. 예. 군인들은 수첩에다가 엄청 적어댑니다. 뭐 할 말 없으니까 적는 것도 같기도 예. 하고. 그래서 이게 발견됐다는 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달리 변명하거나 그 내용 내가 지어낸 겁니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예.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게 이제 조사 과정에서 예. 김진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특검에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 그 얘기만으로도 자백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그거를 봉하게 주는 보충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근데 자기가 자기 말을 적어놓은 수첩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은 그걸 별도의 증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변호사 말 맞다나 저게 나오면 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뭐 박 변호사가 군검사니까 예. 더 잘 그 내용을 알겠지만 군인들은 습관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명령하게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복명복창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는 예. 거고. 예. 아니 여기 저기 뉴스라이브 때려라 그랬는데 어디 엄한데 폭격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왜 때립니까? 예, 군인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군사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와서 윤석열이 위험한 말 많이 하네. 예. 계엄 당일날도 내란 당일날도 윤석열이 무슨 지시 내렸는지를 그 전화 당사자 말고 뭐 각종군 옆에 있는 예, 사람들 예. 부관들도 복명복창 하니까 다 듣는 거죠. 사령관이 저렇게까지 복창할 정도면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진술을 다 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특검 수사 내용을 언론 지상에서 보다 보면 대부분의 진술이거나 아니면 참거짓 따지는 어떤 상황들로 보이는데 이거를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증거 같은 게 나와버리면 그렇죠. 이건 그냥 증명이 되어버리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부인할 들고. 여지는 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안종범도 예. 사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망상인 것처럼 예. 얘기했는데 이게
예. 이례적인 어떤 기록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일상의 기록 그렇죠. 중에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뭐 19일 날 기록, 20일 날 기록하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기록일 거거든요. 이 군수첩이라는 것들이 매일매일 그렇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시가 있고 매일 우리가 아침에 방학 일어나서 숙제 하니까 일기 예. 쓰듯이 한 달치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 증명력이라는 게 훨씬 더 세지는 예. 거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따로 뭐 아하. 적어놨을 때는 이 의도는 뭐냐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따져야 될 지점이 있는데 아, 그냥 속보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후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는 예, 속보가 예. 나왔네요. 예, 예. 어쨌든 그런 예. 일상의 어떤 기록일 경우에 훨씬 더 어떤 증거로서의 신빙성 같은 것들 따지긴 쉬워지는 거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수첩을 발견해내면 뭐 예전에 육군 수첩이 그 육군 색깔이었어요. 그 국방부 책도 있고 그걸 발견해내면 오레오한 것 같아요, 진짜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그리고 그 수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권 정도만 확보하면 예. 둘 다 똑같아요, 어떻게? 아, 그러면 끝나는 거지. 끝나 진짜. 게임이 끝나 지시를 하긴 하는데 두 놈이란다. 두 사람이 와서 지시를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을 하잖아요. 더 이상은 뭐 이걸 이걸로는 뭐 그러면- 증명된 것이다. 그럼 이것 또한 굉장할 것 같아요. 비화폰. 아, 우리 정말 보고 싶었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 비화폰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이미 했고 지금 분석했고 이게 곧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결과가 같아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조태용, 이종섭, 임성근 등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그러니까 국군 지휘통신사령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김건희 이름이 있는 게 저는 제일 먼저 딱 걸렸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직책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김건희는 왜? 너 뭐야? 이런 생각이 일단 여기서 들고요. 네. 그러면 이 비화폰을 확보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수첩 그 이상일 거 아닙니까? 비아폰은 통화 녹음 내용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기록이 나오니까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분석을 한다는 건 그걸 분석을 그렇죠. 하겠다라는 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를 이제 시각을 놓고 뭐 이렇게 그 우리 저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수사할 때 큰 화이트보드에다 그러니까 타임 테이블 탁탁 예. 맞춰간다는. 뭐 실제로는 예.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어찌됐든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는 아. 거죠. 그건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 T예요? 네? 아, T예요. 대문자 T예요. 아, 영화 보는 사람도 재미없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저는 그걸 알아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화폰 내용이 통화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대별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뭐를 했을 때 누가 누구랑 통화했고 이 사건의 어떤 구성을 하는 거라 사실 이제 비화폰 내용은 남아나지도 않았을 거고요. 실제 이거 아무리 봐도 다만 이제 그래서 뭐 비화폰 뭐 봤다고 해서 제가 아까부터 자꾸 무슨 김을 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든지 다 약간 뭐 그게 어마어마한 발견이라고 막 김남일 하기에는 좀 기자도 T입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 근데 저는 좀 달리 보거든요. 예. 저는 딴 사람들은 뭐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건희가 이거를 가졌다는 거는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예. 김건희가 과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아니면 그 이전에 누구랑 전화를 했느냐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최혜병 특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박정훈 대령으로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남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봤을 때 혐의들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임성근 구명 로비에 그 정점에 김건희가 있다면 이건 얘기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이 박정훈 항명 사건에서 1심에서 변호인들이 이 통화 기록 달라고 했고 그랬었죠. 그 예. 통화 기록을 군 판사들이 해준 겁니다. 그걸 해서 뭐 800에 7070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상황에서 언제 누가 이종섭한테 통화를 하고 예, 이런 게 예.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 것처럼 저는 뭐 딴 사람들은 두 분 말씀처럼 막 크게 의미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김건희가 과연 그 시점에 누구랑 통화했냐. 그렇지. 이건 꼭 확인해야 돼요. 아 이거는 뭐 예. 떨립니다. 떨려요? 없으면 모르고요. 떨리기까지 해요. 지금 그 나이에 떨리는 건 신부전을 의심하셔야 그 돼요. 떨린다는 거는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아니, T가 아닌 척을 한다면은 어. 앞에 수첩은 매일매일의 기록이 증거 가능성을 높이지만 오히려 이 비화폰에서 김건희는 딱 중요한 원포인트 한 번만 통화를 해야지 그렇죠. 정말로 얘기가 됩니다. 이건 막 어. 매일매일 비화폰 쓰면은 그냥 빠진 거예요, 비화폰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거 안 폰처럼 되고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예. 오히려 결정적인 시점에 한두 번 딱 원포인트로 통화를 해야지 김건희는 훨씬 더 뭔가 이 말하자면 그 어떤 은밀한 네트워크 상에서 딱 무언가 네, 그 그렇죠. 시점도 중요해요. 예. 아, 그 근데- 전후에 누가 전화했나. 아. 네, 김남일 기자님이 이제 걱정하신 부분은 알겠어요. 그런데 또 T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게. 저도 T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떡합니까? 탁월한 거 이런 알았어요. 거를. 예. 근데 냉철한 다른 분석. 사건하고는 이 상황이 좀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크게 16가지 혐의 중에서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직접적으로 구명 의혹은 최혜병 특검에서 하고 있긴 네. 하지만
그때 당시 정황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은 흔적이 아니라 아예 감추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동원이 됐고 경찰이 동원이 됐고 예. 뭐 대통령실이 동원이 됐었고 그냥 그 직계보 계보들이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도 그런 얘기인데 나머지 틀들이 다 짜여 있는 가운데서 정점에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요거 이 상황, 이 수사는. 네. 왜냐하면 그때 보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압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예. 두려워하지 않고 찾으면- 움직인 사람들이 막 뭐 신경 안 써. 뭐 나중에 이거 누가 들여다봐? 오죽했으면 그래서 박정원 대령 처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그 변호인이 들어가서 니네가 지금 구속될 상황이야? 이렇게 증거 다 흘려놨으면 이렇게 영장 실질심사 상황에서 변호사가 검사한테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 이종섭 쪽 국방장관의 행동을 봐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지금 위법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언론이나 뭐 이런 타겟이 되니까 임명권자가 호주 대사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공항으로 가잖아요. 정황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예. 사실은 결정적 증거는 없을 뿐이지 정황 증거는 사실 다 그림이 그렇죠. 그려진 거고 저도 뭐 죄송하지만 우리 기자님께서는 결정적 한 통이라 하지만 저는 여러 통 있을 것이다. 어머 뭐야 막 계속 전화해서 가서 매우 높지 않나 국방부 장관이요 뭐 이렇게 이럴 가능성 아 흉내 내지 마요.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오히려 많이 했을 것이다. 근데- 시기를 봐라 시기를 봐라.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이 참 바쁘게 움직였어요. 회의 끝나자마자 전화하고 직접 이종섭한테도 맞아요. 출장 가 있는 사람한테도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점심 때. 예. 그 밥 때 움직일 사람이 아니잖아요.